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윌리엄 스틱스러드, 네드 존슨, 출판사는 세멘파커스, 출간일은 2022년 3월 2일입니다. 자, 오늘은 6장에 나와 있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지시간이 아이를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깨닫게 해준다. 친구와 입씨름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다툼 때문에 기분 안 좋지만 바쁜 일들에 치여 다시 생각할 여력이 없다. 다음날 아침에 샤워할 때가 되면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친구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궁금해진다. 기분이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고 친구의 생각을 짐작해 본다.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그 문제가 점점 대단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때 사건을 떠올리려면 정지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정지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 분노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채 그 분노를 쌓아두게 된다. 두뇌는 쓰는 대로 개발된다. 그렇다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사건을 지나치게 반복 재생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반추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매일 스트레스가 없는 정지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추라는 의미를 좋은 의미로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추라고 하는 것은 과거 생각에 대한, 과거 사건에 대한 집착, 그 사건으로 인한 생각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되풀이되는 그 생각을 반복시키는 그 마음의 습관에 빠져들어서 계속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반추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네. 이 반추가 아닌 이 정지 시간을 통해서 그 과거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되돌아보는 것,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몇 분의 정지 시간이 주어지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두뇌로 하여금 분석과 비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어떤 과제에 집중했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메리 헬렌 이보르디노 양은 두뇌 시스템을 두 상태로 보았다. 먼저 목표 중심의 과제에 참여할 때 활성화되는 외면을 보는 과제 양성 상태, 다른 하나는 내면을 보는 과제 음성 혹은 휴식 상태이다. 네, 두 개의 두뇌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외면을 보는 과제 양성 상태, 또 하나는 내면을 보는 휴식 상태, 과제 음성의 상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험 공부까지 집중이 필요한 외적 과제에 초점을 맞출 때면 두뇌에서 내면을 보는 공상 부분은 불이 꺼진다. 공상에 들어갈 때는 외부를 보고 분명한 과제를 하는 능력이 멈춘다. 우리가 내면을 보는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을 동시에 마치 멀티태스킹 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양쪽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집중할 때는 두 가지에 집중이 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집중, 그리고 내부 세계에 대한 집중.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글로마라는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글쓰기, 그래서 글로마라는 소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면으로 집중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반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에 집중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바로 읽기다. 예.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에서는 일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연구는 휴식 상태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한다. 전설적인 인지심리학자 제롬 싱어는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 수 있는 휴식 상태야말로 사실상 우리의 기본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자, 6장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명상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 챙김에 대한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존 카바칫은 마음 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 챙김이 인기를 얻고 과학적으로 존중받는 데 큰 역할을 한 과학자이다. 그는 마음 챙김을 특정한 방식으로 편협한 판단 없이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단 없이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마음 챙김 명상에는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의식하는 일이 포함된다. 판단이나 반응 없이 순간순간의 경험에 집중하고 생각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관찰한다. 마음챙김 실전법에는 몸을 찬찬히 살펴 스트레스 부위를 찾거나 의식적으로 먹고 걷는 일도 포함된다. 인내, 신뢰, 수용, 친절, 연민, 감사 같은 윤리적 덕목의 발전을 격려하는 방법도 있다. 마음챙김은 여러 형태를 띈다. 심리치료사들은 마음챙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돕는다. 캘리포니아의 초등학교에서는 저소득 가정학생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한다. 학교에서의 마음챙김 명상에는 명상 가이드, 시각화, 긍정, 호흡 연습, 마음챙김 요가, 음악에 맞춘 운동, 시각예술 활동이 포함된다. 마음챙김 실천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에게 응용할 수 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스는 현재 4살의 아이들에게 마음챙김 실천법을 도입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창시절의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와 공격성,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낮추고 절제와 작업기억 같은 집행 기능을 향상하며 수학 성적을 올리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도 두뇌 활동의 변화는 물론 유전자 발현까지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뉴욕 대학의 응용심리학 교수인 조시 아론슨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리학 연구로 이름 높은 그의 연구는 이 책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다. 아론슨은 도심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앱과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21일 명상을 실천한 아이들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아이들은 처음으로 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소녀는 평소 등굣길에 나를 문제라 생각하는 경찰이 나를 쏘거나 마약상이 내 길을 막는 건 아닐까,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열흘간 명상을 하고서는 화창한 햇살 아래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다고 한다. 자, 마지막 문장은 그 학생이 한 말입니다. 명상하기 전에는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 2부 순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명상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또 서두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두뇌의 깊은 휴식 시간, 정지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외부에 집중하는 상태, 그리고 내면을 바라보는 상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주의가 외부와 내부로 더 자유롭게 우리는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 순간, 우리 뇌를 휴식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뇌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언가에 집중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정지 시간을 충분히 일상에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지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외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 2부 순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